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체 부동산 분쟁의 쟁점 제2판 70쪽 경매 낙찰자의 상가 권리금에 대한 책임 여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 줘야 돼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겠습니다 라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와줘야 된다는 건데, 뭐 이거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당연한 문제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낙찰받은 사람도 자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지, 제 책 보시면은 이게 2015년 저기 써 있죠.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인법. 저게 이제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2015년 5월 13일 정도에 그, 그 대항력 규정이 환산보증금 고액 소액 불문하고 확장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환산보증금 고액이건 소액이건 상관없이 대항력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 그런 게 대항력 규정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도 앤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을 하면 대항 요건을 충족하는 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낙찰자가 경매를 통한 낙찰자가 어, 보증금도 책임지고 기존에 있는 임차인 보증금도 책임지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기간도 책임지고 이거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경매에 있어서는 말소 기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말소 기준 이전에 대항 요건을 취득해야 돼요. 말소 기준 이전에 대항 요건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인데, 말소 기준 이전에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임차인이 그 요건을 갖췄다면 경매 낙찰자,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 낙찰자는 대항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반 매매는 어떨까? 일반 매매. 일반 매매는 말소 기준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항 요건을 취득하면 대항력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 권리금에 대한 책임 여부. 이거는 뭐 상가 권리금에 대한 책임은 일단 임대인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임차인이 상가 권리금 받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새 임차인 데려올게요. 이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거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임대인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죠.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경매에서는 어떠냐?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이 내용은. 자, 경매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말소 기준이 있고 말소 기준보다 더 빨리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그래야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그래야지 경매 낙찰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소 기준의 대표적인 것은 근저당권입니다. 은행의 근저당권. 은행의 근저당권이 존재해요. 그리고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하고 인도 일자가 은행 근저당권보다 미치해요. 근데 이런 게 더 많죠. 이런 사안들이. 상가 소유자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겠죠. 그러고 나서 상가 임차인이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소 기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는 상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소 기준 밑에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 요건은 갖추었으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낙찰자는 대항력 없으니까 나가 이러면은 임차인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이후에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는 그 은행에서 대출할 때 상가 임차인이 있는지 보죠.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자기 담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근저당권이 선순위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책 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즉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낙찰자는 상가의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의무가 없고, 그렇죠.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은 선순위 근저당권 밑에 있었다. 이러면은 낙찰자는 인수를 하지 않아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소 기준 밑에 대항 요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도 없게 되죠. 따라서 상가를 임차하는 입장 또는 상가를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다시 정리하면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대항 요건입니다.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는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말소 기준 위에 있어야지 대항 요건 취득한 거고 대항력도 있는 거고요. 말소 기준 밑에 인도 및 전입 신고 요 순위가 이렇게 된다면 대항 요건은 갖추었으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말소 기준 밑에 전부 삭제된다고 생각한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 말소 기준 밑에 전부 삭제된다는 건 주로 용의권을 말합니다.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이걸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책에도 제가 부동산 경매편에 그 부분을 좀 썼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쓴 부동산 권리 분석 및 배당 팔레트 강 박영사에서 나온 건데 요거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자, 이 책 갖고 제가 이제 부동산 권리 분석 및 배당 팔레트 강 요 책 갖고 제가 건대 부동산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책으로는 동대에서 부동산 계약론을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경매 낙찰자의 상가 권리금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